지난주 목요일 오후 3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62세 김진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조금 차고 어깨가 아팠어요. 하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시간 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아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리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깨가 아픈 증상, 소화가 안 되거나 목이 아픈 느낌, 턱이 아프거나 등이 결리는 증상.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이 모든 증상들이 심장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중 매년 4만 명이 심장마비를 경험해요. 그중 절반은 전조 증상을 놓쳐서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심장마비의 90%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심장마비가 오기 전 나타나는 숨겨진 경고 신호들. 둘째, 위험한 순간을 알아채는 정확한 방법.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이 정보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환자 중 70%가 한 달 전부터 전조 증상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중 단지 20%만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80%는 왜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요?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58세 박영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어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졌고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는 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양치질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증상들이 모두 심장에서 보낸 경고였다고요. 미리 알았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심장마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실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죠. 하지만 실제 심장마비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여성과 당뇨병 환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외로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로감입니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어져요. 마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로 여기고 넘어가죠. 두 번째로 흔한 증상은 호흡곤란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헉헉거립니다. 누워있을 때도 숨이 답답할 수 있어요. 이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는 가슴 불편감입니다. 꼭 아픈 것은 아니에요. 무언가 누르는 듯한 느낌이나 조이는 느낌, 화끈거리거나 쓰린 느낌일 수도 있어요. 소화불량과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장 문제는 가슴 이외 부위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를 방사통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에서 시작된 신호가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마치 전기 신호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깨와 팔의 통증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이나 양쪽 모두 아플 수도 있어요. 담에 걸렸다고 생각하기 쉬운 증상이죠. 목과 턱의 통증도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목이 뻣뻣하거나 아프고 턱이 무겁고 아픈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치과 문제나 목 디스크로 오인하기 쉬워요. 등과 어깨 사이의 통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등 한가운데나 어깨뼈 사이가 아파요. 근육통이나 담 결림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더 흔해요. 위장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은 느낌,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린 증상, 배가 아프거나 팽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급체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증상들이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왜 알아차리기 어려울까요? 바로 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불편한 정도예요. 참을 만한 수준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65세 최철호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2주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했고 오후만 되면 어깨가 결렸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트림이 자주 나왔어요. 파스를 붙이고 소화제를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럽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웠어요.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으니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2주 전 증상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목의 뻣뻣함도 어깨 결림도 모두 심장에서 온 신호였다고요. 만약 그때 알아차렸다면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될 때, 식은땀과 함께 어지러움이 올 때, 호흡 곤란이 심해서 말하기 어려울 때, 의식을 잃거나 쓰러질 것 같을 때, 이런 증상은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의해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계단 오르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을 때, 가슴 불편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어깨나 목 통증이 계속될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심장내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월요일 아침에 가장 많이 발생해요. 주말 후 스트레스와 혈압 상승 때문입니다. 또한 아침 6시부터 12시 사이에 집중됩니다. 이 시간대에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날씨도 영향을 줍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겨울철 아침에 밖으로 나갈 때 특히 주의하세요. 충분히 옷을 입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화를 내거나 과도한 운동을 할 때,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놀랄 때, 과식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실 때,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해요. 이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인자를 관리하는 것이에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3대 위험인자입니다. 이 질환들이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져요.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으면서 혈관을 서서히 손상시켜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관리해야 해요. 당뇨병도 혈관을 공격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벽을 손상시켜요.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혈당 관리가 심장 건강이 핵심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정기 검진을 통해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은 심장에 가장 해로운 습관입니다. 담배의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가 산소 공급을 방해해요. 하루 한 갑씩 10년간 피우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금연은 심장 건강의 첫걸음이에요. 과도한 음주도 위험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해요.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금주하세요. 비만은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복부 비만이 특히 위험해요.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주의하세요. 체중을 5kg만 줄여도 심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은 위험해요.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운동 강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하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이 중요해요. 취미 활동이나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식단도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려요. 하루 소금 섭취량을 6g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도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피해야 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심장마비 생존자 중 90%가 생활 습관을 바꾼 후 재발하지 않았어요. 약물 치료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한 결과입니다. 이는 심장마비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런 성공 사례가 있어요. 71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 경미한 심근경색을 경험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후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기 시작했고, 금연하고 금주했습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채소를 많이 먹었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요가도 배웠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건강 상태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도 개선됐습니다. 의사는 이런 생활을 유지하면 재발 위험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김 씨는 지금도 건강한 일상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럼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은 증상 시작 후 2시간 이내예요. 응급실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있어요. 아스피린 일정을 씹어서 삼키세요.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심폐소생술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식을 잃고 맥박이 없으면 즉시 시행하세요. 가슴 중앙을 깍지 낀 손으로 세게 눌러주세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압박합니다. 자동제 세동기 사용법도 익혀두세요. 요즘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음성 안내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정기검진을 받고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세요. 생활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매일 혈압을 재보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준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같은 시간에 측정하세요. 수치를 기록해두면 진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지금 바로 10분간 걸어보세요. 집 앞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한 달 후에는 30분 걷기가 목표입니다. 셋째, 냉장고 속 짠 음식을 정리하세요. 장아찌, 젓갈,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채워 넣으시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소와 다른 피로감과 호흡곤란, 가슴 불편감과 방사통, 소화기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세요. 위험인자 관리도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조절하고 금연, 금주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입니다. 평소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가시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심장마비 생존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사망률이 30% 감소했어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90%가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 검진으로 여러분과 가족의 심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모든 건강 정보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시거나 다른 만성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